12시 넘어서까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12시 넘어서까지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많이 해요. 뭐예요? 보여주기식이에요? 뭐예요? 아 뭐야? 해야죠. 아니 꼭 할 필요는 없죠. 아침에 오면 세준이 뭐예요? 저부터 영어 단어 외우면 아니죠. 계획표부터 써야죠. 아 네. 내가 가끔 너네 계획표 보낼 때 잘 안 쓰더라. 잘 쓰는 애들도 있는데 계획표는 무조건 꼼꼼히 써야 돼요. 무조건. 왜 그래야 돼, 세준? 모르지. 네, 아니면 계획이 안 잡힌 상태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 과목이 치중돼요. 과목이 치중돼. 공부의 비중이. 그래서 밸런스를 잃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공부를 사실상 많이 한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영어의 공부 시간이 너무 적었으면 우리는 막 이렇게 막 현재 국영수에 대한 완성도가 막 하늘을 찌르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면 며칠만 안 해도 감을 잃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무조건 계획표 작성해야 돼. 꼼꼼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계획표 작성할 때 8시부터 9시 수학 최악이지. 뭐 할 건지도 꼼꼼히 좀 작성을 하고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나중에 한번 갖고 올까? 저 명지 1등 누나 거? 뭐 할지 그래서 하루에 잘 지켰는지도 체크를 해보고 그런데 예를 들어 세준이가 한 11시 한 40분쯤 체크를 하는 거야. 12시까지 공부 계획이면 그럼 오늘 했던 것들을 잘 지켰는지 보는 거지. 잘 지켰네? 그러면 12시쯤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못 지켰을 수도 있잖아. 수업 시간에 대한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기로 했는데 복습이 생각보다 길어져서 그 뒤에 영단을 외우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밀린 거야. 그러면은 아 오늘은 30분 정도 더 해서 요거 끝내고 가야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아 오늘 체력이 좀 괜찮은데 시간 더 나갈 이거는 좀 세회 갔을 때 별로라는 거지. 그치? 계획성이 조금은 세준아 더 있어야 돼, 알겠지? 예.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금 계획표 세워서 하는 게 어색하고 잘 안 되죠. 그치? 근데 그런데 지금부터 해보셔야 돼. 시행착오를 좀 겪으셔야지. 결국 중요한 건 고3이 되는 겨울방학일 텐데 그때까지 여러분들의 공부 습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잡아놓으셔야지. 나는 이렇게 수학 공부를 할 때 제일 괜찮더라. 나는 이렇게 국어 공부를 할 때 제일 괜찮더라. 영단어는 이 시간쯤에 하는 게 제일 괜찮더라. 이런 시행착오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겪는 거예요. 알겠지? 아, 뭐 하기로 했지, 세정 우리? 격하는 옳지. 아, 쉽지 않네. 자, 이제 2학기 되면 아침에 나와서 판사 연습 좀 해야겠어. 어제도 판사 연습 좀 했는데 쉽지 않네. 가볼게. 자, 우리는 혹시 요 역이라는 표현을 규민아 본 적이 있나? 네. 언제 봤죠? 역수에서요. 가 아니라 자 우리가 역이라고 하는 건 공통수학 2에서 혹시 그 대우와 역. 그치? 우리가 명제에서 역이라는 표현도 좀 배우잖아요. 수학에서 얘기하는 역이라고 하는 건 거꾸로의 의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제에서의 역도 역이라는 말을 좀 쓰고 역함수에서도 역이라는 말을 좀 쓰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미분과 적분을 배우면 걔네들이 서로 역연산관계다라는 말도 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얘기하는 역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거꾸로의 느낌이 좀 강해요. 알겠지?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일 첫 번째 세준아 뭐부터 할까 세준아? 정의. 그렇지. 무조건 정의부터지. 세준이 아무거나 함수 예시 들어봐. y는 2x 플러스 3. 쌤이 요걸 되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알았냐? 진짜요? 응. 난 보통 2x 플러스 3을 써요. 자, 2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녀석이 좀 있다라고 칠게요. 세준이도 요 함수를 좋아하나? 계속 이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 함수가 너도 요걸 좀 좋아해요? 조금 좋아합니다. 아 그래? 이건 더 좋아하는. 아, 졌네. 자, 볼게요. 자, x에서 y로 가는 어떤 함수 f가 좀 있다라고 볼게요. 자, 1, 2, 3, 4. 자, 우리가 f라고 하는 녀석 입장에서 저렇게 늦는 녀석이 모여있는 집합을 무슨 역? 정의역. 정의역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튀어나오는 애들을 원소라는 집합을
2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살짝 치역이라고 적을게요. 이유는 2교시 때 설명할게요. 예. 그래서 얘는 치역이라고 좀 적을게. 자, 그러면 현재 우리는 1이라고 하는 녀석 대입하면 얼마죠? 7. 2 대입하면 3 대입하면 11 4 대입하면 13 요렇게 가잖아요. 물론 제가 4개만 예시로 든 거지만 뭐 굳이 따지자면 더 훨씬 더 많겠죠. 엄청나게 많겠지. 그래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관계를 좀 살짝 보면 1이라고 하는 녀석을 대입했을 때 7로 대응이 되고 2를 대입했을 때 9로 대응이 되고 3을 대입했을 때 11로 대응이 되고 4를 대입했을 때 13으로 대응이 되고 있는 이런 함수를 우리가 지금 F라고 한 거야. 근데 재우가 좀 궁금했던 거지. 뭐냐면 F가 대응하고 있는 관계에서 이거에 정확하게 거꾸로 가는 형태의 함수가 있을까가 궁금했던 거야. 예를 들어 그 함수라고 하면 7을 대입했을 때 1로 가는 함수가 있을까? 9를 대입했을 때 2로 가는 함수가 있을까? 이게 궁금했던 거야. F가 가는 거에 온전하게 거꾸로 가는 그런 함수가 있을까가 궁금했던 건데, 자, 지금 예시로 든 4개 말고 F가 대응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거꾸로 가는 거. 근데 그런 함수가 찾아봤더니 있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녀석은 사실상 이 녀석을 넣는 거고 이 녀석이 튀어나오는 효과인 거지. 그래서 그 함수 입장에서는 얘가 무슨 역이 되고 이 자식이 정의역이 되고, 원래 이게 공역인데 일단 치역이라고 좀 쓸게요. 치역이 되고, 그럼 그 함수 입장에서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함수가 되는 거야? 예, y에서 x로 가는 함수가 되는 거고, f의 거꾸로 가는 함수다라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f라고 하는 녀석에 여기 지수 부분에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좀 씁니다. 그래서 혹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세준아? 인버스. 네, 인버스라고 불러. f의 인버스라고. 근데 조금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시면 우리는 그냥 이 자식을 f의 역함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런 표현을 보면 다 필요 없고, 얘는 f가 원래 가던 대응관계에 거꾸로 오는 함수인 거야. 근데 쌤이 정의라고 한 거니까 그렇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정의는 약속이니까. 알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는 식이 좀 하나가 있어요. 봐봐요. 제가 그럼 요렇게 쓰면 우리가 f 인버스라고 하는 함수로서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괜찮죠? 요거를 제가 잠시 gx라고 할게요. 알아. 하자. 자, 그랬을 때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라고 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무슨 식이라는 거야? 항등식이라는 거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고 하면. 그럼 잘 들어봐요. 자, 이렇게 좀 제가 쓰면 그냥 편하게 들어. 현중아 봐봐. 현중아 여기 x에다 만약에 1을 대입해. 그럼 저 예시에서 f1이 현중아 얼마야? 7. 그렇죠. 괜찮아. 아니 이게 내 잘못이야. 내가 좀 알아보게 썼어야 되는데. 자, 7이야? 그 7이 현주가 다시 들어가. 얼마야? 요게 7이네? 그럼 G7인데 G가 지금 현재 F의 역함수니까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느낌이냐면 갔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거지, 은우야. 이해돼? 그럼 만약에 은우야 여기에다 3을 넣어. 그럼 몇이 나와요? 11이 들어가서 다시 몇이 나와요? 3이 나오는 거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얘네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는 걸 합성한다라고 했을 때 걔네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지. 그래서 이 녀석의 결과는 뭐가 나오냐면 x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항등함수가 된다라는 거야. 네, 그러겠지 얘들아. 거꾸로 오게끔 하는 함수니까 내가 합성을 하게 되면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구조가 되는 거지. 우리는 합성을 했을 때 얘네가 서로 자리가 바뀌어서 순서를 바꾼 상태, 즉 교환 법칙이 일반적으로 성립해야 하네? 원래 안 해요. 일반적으로. 그지? 근데 이번에 제가 순서를 좀 바꿔볼게요. 바꾼다며 멍청아. 자, F 합성 G라고 좀 할게요. 자, 그런데 만약에 G 입장에서 내가 13을 넣어봐요. 13 넣으면 뭐가 됐다가 4가 됐다가 다시 노로 돌아와?
13으로 돌아오니까 결국 역함수 입장에서는 널 거친 다음에 나를 거치나 나 거친 다음에 널 거치나 어차피 갔다 돌아오는 구조는 똑같은 거야. 그래서 원래 일반적인 두 함수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예수에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는데 역함수 관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자리를 바꿨을 때 성립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x가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함수가 등장을 했을 때 누구누구의 역함수야 라고 알려주면 친절한 거야.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라고 하는 함수가 다음과 같은 상황을 만족시켜 라고 나왔는데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아 오케이 f라고 하는 녀석과 g라고 하는 녀석이 f의 역함수구나 라는 걸 거꾸로 도출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죠? 좀 불친절하게 요렇게 줄 수도 있거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요 조건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지? 단 이게 있어야 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약에 방정식 이러면 만약에 방정식 x에 관한 방정식 요게 있다라고 하면 몇 개만 돼도 되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몇 개만 돼도 되는 거예요라는 결론이에요. 아, 얘네 몇 개만 돼도 되는 거예요가 아니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야. 새끼야. 하나 이해돼? 왜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서 돼야 싹 다 돼야 역함수인 거예요. 이해됐지? 예. 오케이. 자, 기본적으로 이게 일단 역함수의 정의고요. 그래서 우리 기본 문제 9번을 좀 보시면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 f가 그림과 같다. 그랬을 때 f2 값 세준 얼마야? 4. 그렇지. 세준이 대답을 미루네. 기본 문제 9번이 어디 있어? 뭐 책에 153초. 대구. 위를 쳐다봐야지. 자, 거기 f 인버스 1은 오늘 얼마야? 1이요. 에? 에? 이제 F 인버스 2요? 1이요, 1. 잠시 3. 3이라 생각한 이유는 5요 5.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죄송합니다. 진짜 4요. 어? 진짜 4요. 아, 4한 거 괜찮아? 네. 오케이. 그렇게 여러분들 문제 풀어주면 되는 거죠. 괜찮으시죠? 예. 오케이. 1교시 여기까지 좀 마시자. 안 할 거야. 솔직히 공대를 하지 않았나? 예. 근데 공대도 이제 모르겠어요. 그래. 일단 성적 올리고 그 다음 고민해도 돼. 근데 고등학교 때 연애는 안 할 거고. 못하는 거. 그래? 아 근데 인기 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없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키를 속이잖아. 키한번 속였어. 너랑 지금 키가 정확하게 몇인데? 정확하게 주어줘. 솔직하게. 솔직하게. 야 165인 여자한테 네가 126이라 사귀쳤는데 네가 더 작으면 어떡하냐? 쌤이 168에서 94이거든. 저 마지막에 쳤을 때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응. 164.71인가? 그 정도면 충분해. 그 정도면 충분해. 나랑 20cm. 근데 진짜 근데 쌤이 궁금한 건 그게 키가 좀 크고 있나? 아니면 멈췄어? 틀고 있죠. 크고 있어? 그러면은 아마 아버지가 크시나? 아니요. 너보다 크셔? 저보다는 크시죠. 171, 170. 그 정도까지 갈 거야. 동생한테 지금 따라잡힐 생겨서 따라잡히지 않았어? 5cm 정도 제가 큽니다. 더 커요? 성탄통이랑 느껴 없어. 나는 우리 집안 중에 나만 작거든. 그러니까 우리 형이 181이에요. 우리 형이 181이고, 그러니까 우리 그 외가 쪽에서는 다 뭐 184, 187, 그러니까 이 자식 세대들이. 근데 나만 이래. 친가 쪽에서도 이제 송씨 집안에서도 제가 밑에서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누구예요? 첫 번째가 우리 그 작년에 결혼한 그 있어요. 친척 동생. 그 친구가 183인가 이래. 두 번째 우리 형 181. 세 번째가 178. 네 번째가 176. 그다음 저. 그다음 이제 얼마 전에 태어난 이제 80일 된 친구가 꼴등. 근데 그 지원적 우리 아빠랑 저랑 키가 비슷해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도 키가 166이거든. 근데 우리 아빠가 168 돼요. 8. 제가 아빠보다 조금 더 커요. 컨디션 좋으면 조금 더 크고 컨디션 나쁘면 살짝 커.
근데 항상 저는 근데 어릴 때부터 아빠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어서 걱정하지 말라고. 아빠 뭐라고? 요 정도 사이즈를 니즈로 하는 여자들이 있더라. 민서 나 이러시더라고. 세준이를 니즈로 하는 여학생들이 분명 있을 거라니까. 보통 여자들 중에 자기보다만 크면 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세준이가 머리 스타일만 조금 바꾸고 싸움펌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머리 스타일 조금만 바꾸고 안경 조금 바꾸고 안경 써야겠다. 안경 써야겠다. 안경 조금 바꾸고 옷도 좀 바꾸고. 근데 지금은 고등학생이니까 교복 같은 거 입을 때 안경 쓴 게 나은 거 같아. 교복 같은 거 하면 바지가 혹시 줄여 있어 아니면 바지가 통이 커? 전 체육복밖에 안 입습니다. 체육복도 아니고 바지도 조금 통 줄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크지 않은 사람들이 교복을 입고 걷는데 이게 바지가 펄럭펄럭 되면 개자가 보여. 그렇지. 그러니까 쌤도 이런 게 약간 너네 교복 바지 같은 거잖아. 네. 살짝만 줄여, 살짝만 통을. 그리고 다녀. 다리가 이쁘지 않긴 해서. 그러니까 양말 주셔서. 다리가 약간 좀 알통이 있네. 아 예. 그지? 괜찮아. 그러면 너무 줄이면 안 될 거야 아마. 너무 그럼 터지니까. 아니 터진다기보다는 그 모양이 안 이뻐. 그러니까 적당히 좀 통이 있는 걸로 가야겠다. 그러면 돼. 그럼 세준이한테 혹시 약간 호감을 표현하는 가지얼굴 친구들은 없어? 이름은 안 밝혀도 돼. 고등학교 1학년 때 약간 너한테 호감을 표현했다 요 정도. 있어? 아니 모르겠습니다. 있긴 한가 보네. 아니 없습니다. 없어요? 저만 재호는 없어요? 있었죠. 그래? 있었죠. 얘기해도 되냐? 있었죠. 기운. 일. 예일 친구? 예일 친구가 너한테 호감을 표현했다고? 가지얼 친구가? 그러면은 연애는 이렇게 좀 이렇게 멤버들이 친하니까 이제 소개했네. 자 보자. 자 역할도 성질을 좀 볼게요. 성질 말고 순서를 헷갈렸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1대1 대응이면 그게 이거의 조건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컴퓨터 끝까지 족사하죠. 존재 조건. 그치, 이 역함수의 그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1대1 대응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좀 배울 게 그러면 우리는 모든 함수들이 다 역함수가 존재하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역함수의 존재 조건에 대해서 살짝 한번 가볼게요. 일단 우리가 결론은 알죠?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그 함수가 뭐면 된다고? 1대1 대응. 네, 1대1 대응이면 돼요. 1대1 대응이 뭐야, 세준아? 1대1 함수인데 응? 마치가 그치, 1대1 함수인데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 그치? 혜연이는 남자친구 있었었어? 있어본 적 있어? 아니, 없어요? 규민은 아직 연애 중이고? 예. 헤어질 아니 세준이가 내기를 해가지고요. 지금 며칠 됐지? 4월 35일. 헤어져야지. 왜 헤어져야 돼? 세준이가 제가 혹시 결혼하면 뭐 마음에 들어요? 아니요. 그러지 않고? 제가 결혼하면 1,000만 원 준대요. 결혼은 못하죠. 결혼은 못하죠. 해볼만 하죠. 못해요. 고등학교 때 만난 인연은 어차피 고등학교에서 끝날 거예요. 거짓말해야 돼. 김김이 절대 못해. 근데 쌤이 그동안의 경험상으로 봤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막 연애 시작한 친구들 있어요. 그러면 너네 선배들도 이건 결혼이래요. 그래서 근데 너무 빠지지 말고 근데 그게 또 생각이 바뀔 수 있어. 그랬더니 막 얘가 기분 나빠하는 거야. 그래서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고. 진짜 이거 찐이에요. 이거 결혼 다 헤어졌어요. 쌤 얘기 안 했나? 쌤 친구 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학교에서 연애를 시작한 친구들이 있어요. 얘네가 우리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대학교 되면서 다 깨졌거든요. 얘네가 12년 만났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나서 20대 후반까지. 20대 후반까지 만난. 근데 나는 이 중에 요 여학생이랑 친해. 그러니까 둘 다 친구인데 이 여학생인 친구랑 내가 친구거든. 근데
이 여학생의 오빠가 우리 형이랑 또 친구야.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인연이 있는 친구인데 근데 어찌됐건 12년 정도 지나서 헤어졌어요. 얘네가. 여기 뭐 성격 차겠지. 뭐 여러 이유가 있겠다만 근데 정확히 8개월 후 결혼했어요. 얘. 한 남자랑. 인도 부자랑. 진짜로요? 인도 부자랑. 지금 인도에서 살아요. 지금 해버렸지. 집에 동물원 있어. 그래서 내가 뭐해? 나 표본 밥 주러 가. 그런 거야. 알겠지? 재민아. 그러니까 이 남자애가 한의사를 듣는 거야. 근데 인도 부자한테 안 돼. 그래서 인도 부자는 한의사를 한 10명 데리고 있으니까. 자 볼게요. 계속 이어서 갈게. 자 그래서 우리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선 1대1 대응이라고 쌤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얘들 한번 들어봐 봐요. 만약에 요 자식이 A, B, C인데 잘 들어봐. 일단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여야 된다라고 쌤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역함수가 존재하는 구조에서 1과 2가 같은 걸 찍었었다라고 쳐봐요. 근데 역함수는 거꾸로 오는 함수죠. 네. 그럼 거꾸로 오는 함수는 A가 거꾸로 가게 되면 누구랑 누구를 찍게 되는 거야? 1과 2를 찍게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만약에 서로 다른 정의역의 원소가 같은 걸 찍는 게 함수라고 볼 수는 있죠? 아니요.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같은 걸 찍는 건 가능하잖아. 그죠? 한 녀석이 다른 여자들을 만나는 건 안 되지 세준아. 그건 안 돼. 알겠지? 그러니까 세준이가 뭐 예를 들어 뭐 규민이도 만나고 재우도 만나고 상부도 만나고 이런 건 안 돼요. 이해돼? 근데 다른 사람이 같은 녀석을 찍는 건 괜찮다라는 거지. 근데 그렇게 되면 거꾸로 올 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일단 다른 애들이 다 다른 걸 찍어야 돼는 된 거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1대1 함수는 맞춰졌네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A, B, C, D, E라고 얘기해서 공역이 더 있다라고 쳐봐요. 그러면 만약에 다른 게 다른 걸 찍어 2가 B를 찍고 3이 C를 찍고 4가 2를 찍었다라고 쳐봐요. 그럼 A가 거꾸로 오면 1이고 B가 거꾸로 오면 2고 C가 거꾸로 오면 3이고 E가 거꾸로 오면 4죠. 하지만 D라고 하는 녀석이 거꾸로 갈 게 있어 없어? 없죠. 없다라는 거지. D는 애초에 찍힌 게 없기 때문에 거꾸로 가려고 할 때 애초에 대응된 게 없어서 뻗어나갈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우리가 역함수 입장에선 얘가 무슨 역이라 했어요? 정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얘가 정역인데 우리가 함수를 맨 처음 배울 때 학습했던 조건이 정역에 대응하고 있는 치역의 원소는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거꾸로 갈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런 녀석도 안 되는 거지. 말뜻 이해된다? 그러면 결국 정리하면 서로 다른 애들이 다 다른 걸 찍어줘야 되는데 빠짐없이 찍어줘야 되는 거지. 그래야 거꾸로 이렇게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그 녀석이 1대1 대응일 수밖에 없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세준이 이해되나? 그래서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쌤이 아마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겠지만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말과 1대1 대응이다라는 말은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함수 쪽 숙제를 하실 때 네. 조용.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 139쪽 다시 한번 볼까요? 139쪽. 자, 139쪽 이런 거 보면 발전 문제 13번에 그 밑에 줄에 1대1 대응이 되도록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말이나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이라는 말이나 풀이 과정은 100% 똑같다라는 거지. 1대1 대응이 되도록 13번에 14번에 1대1 대응이 되도록 15번에 1대1 대응이다. 16번에 1대1 대응이다. 17번에 1대1 대응이다. 전부 다 역함수가 존재해요 라는 표현으로 바뀌어도 우리는 같은 표현이구나로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된다. 괜찮으시죠? 예. 오케이. 세 번째. 오늘 이해하고 있냐? 네. 자, 이번엔 성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세준아, 요거가 뭐라고? 그치, F의 역함수. 이게 뭘까요?
그렇지. 역함수 입장에서의 거꾸로 오는 녀석은 원래 함수가 되는 거지. 역함수 입장에서의 역함수는 원래 함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역함수의 역함수를 취하면 그게 원래 함수 f가 된다.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러면서 얘들아 잠시. 그럼 이제 쌤이 얘를 왜 치역이라고 썼는지 이해되시죠? 예. 어차피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공역과 치역이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쌤이 얘네들을 치역이라고 얘기해도 여러분들 이해가 되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당연한 내용이긴 한데, 자, 원래 함수에서 A를 대입했더니 B야? 이건 정의에 입각하면, 그럼 우리는 이걸 통해 역함수에다가 B를 대입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되는 거지. 이건 정의에 입각하면 그냥 당연한 내용이에요. 그지? 오케이. 요게 여러분들이 보통 성질로서는 알고 있는데 실제 문제를 풀 때 잘 써먹진 않거든요. 근데 쌤이 아마 좀 보여줄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그래도 고3 때까지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야. 뭐냐면 합성함수의 역함수예요. F 합성 G 요자식 아이고 내가 이렇게 쓰자. 자, 요 합성한 거의 역함수를 좀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가 안에 거를 보면 규민아 누구부터 거쳐서 가는 거야? G요. 그래서 G부터 거쳐가는 거야, 그죠? 네. 자, 그러면 먼저 거쳐가는 게 G고요. 자, 그 다음에 거쳐가는 게 F인 느낌이에요. 자, 그랬을 때 쌤이 이 녀석을 설려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C라고 좀 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다만 합성함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안에 있는 상황을 디테일하게 보면 A에서 B가 되고 B에서 C가 되는데 중간 과정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A에서 C가 되는 A, C를 지나는 게 현재 F 합성 G인 거지. 이해되죠? 근데 그거의 역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면 C에서 어디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A로. A로 가져야 되는 구조인 거지. A, C니까 C, A가 돼줘야지. 느낌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말은 얘들아 봐봐. 역함수 입장에서는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 녀석을 내가 다시 천천히 쓰면 C에서 뭐가 됐다가 B가 됐다가 B에서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구조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입장에서 C를 넣어보면 C라고 하는 녀석이 먼저 F의 거꾸로를 지나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지? 가는 길을 거꾸로 돌아오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누굴 거치는 거냐면 G 거꾸로를 거치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거꾸로,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는 녀석을 오른쪽으로 쓰기로 약속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은 먼저 들어가는 녀석이 오른쪽 F 인버스, 그 다음에 합성 G 인버스. 요렇게 여러분 이해되세요? 요렇게 가는 거에 거꾸로는 요렇게 가는 걸 거 아니야? 그래서 G 거치고 F 거쳤다면 이번에는 F 인버스 거친 다음에 G 인버스 이렇게 되는 거지.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합성한 거의 역함수는 각각의 역함수, 거꾸로 오는 함수들이 다시 합성되는데 얘네가 순서가 뒤집어진다. 이 모양을 생각하면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거지. 갔다가 요거에서 돌아오는 거니까. 그죠? 그럼 요거의 예시를 좀 우리가 볼게요. 예를 들어 세준 1차 함수 아무거나. EX 플러스 5. 자, fx의 역함수를 gx라고 좀 할게요. 알겠지? 요거 학교 시험에 나올 거야? 알겠죠? 나올 건데 EX 플러스 5라고? 뭐고요? 아, 좋아서. 옆에다가 요거 좀 써놔. 우리가 하나 내용만 짚고 다시 돌아올 거야. 알겠죠? 자,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요 자식의 역함수를 g로 표현해봐. 요 자식의 역함수를 g로 표현해봐. 같은 류의 문제들이 있어요. 같은 류의 문제들이 좀 있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정확하게 풀 줄 아는 방법을 숙지해 놓는 게 필요해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할 거고, 이거를 설명한 다음에 적어놔라고 했다라는 건 이 녀석의 메인 주제가 뭐라는 거냐면 합성함수의 역함수가 주제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자, 그럼 내용 하나만 좀 짚고 다시 여기로 돌아올게요. 그러면 세준아, 우리가 역함수의 정의 및 표현법에 대해서도 학습을 좀 했고,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그걸 통해 역함수의 성질에 대해서도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역함수를 그럼 도대체 어떻게 구할 건데, 역함수 구하기에 대해서 가볍게 짚어볼게요. 안 어려워요? 자, 정의에 입각을 하면 내가 A, B를 지나면 역함수는 몇 콤마 몇을 지나? 집중하고 대답. A, 1이요. 내가 A, B를 지나면 역함수는 몇 콤마 몇을 지나? B, 1. 를 지나지. 그럼 내가 A, B를 지날 때 B, A를 지나는 저 녀석, 그 둘은 서로 뭐 대칭? X축. X축이면 A, B가 A, B가 되지 않아? 그거 Y는 X. 그렇지. Y는 X인 거 이해돼? 추워요? 왜 그래? 지금 응. 어지러워. 그렇게 기침하면 보통 누구나 다 어지러워요. 자, 다시 내가 A, B를 지나는데 역함수가 B, A를 지나. 그러면 내가 A, B를 지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저 자식은 B, A를 다 지나. 근데 A, B와 B, A는 서로 Y는 X 대칭인 걸 우리가 도형에 이동해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역함수와 나는 그냥 모든 점들에 대해서 Y는 X 대칭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역함수를 구하는 방식은 별게 없네요. 기존에 있던 함수를 뭐 대칭하면 돼? Y는 X 대칭하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예시 하나만 좀 들면, 밑에다 살짝 예시 하나만 좀 들면, 자, 예를 들어 fx, 아유 덥다. 자, fx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얘가 예를 들어 2x 더하기 5예요, 세준. 네. 자, 그럼 이 자식의 역함수를 구하고 싶어. 그럼 여러분들 암산 되시니까 요 자식이 x, 요 자식이 y로 바뀌면 y는 2분의 1x인가요? 예, 그래서 2분의 1x 5 넘어가고 2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요 자식 1,7 지나네요. 밑에다가 7 넣으면 얼마 나와요? 1 나오는 거지. 뭐 당연하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필요 없고, 자, 역함수를 구해야 돼 라고 하면 그냥 뭐 대칭시킨다만 기억해주면 돼요? Y는 예, Y는 X 대칭시킨다만 기억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하나만 더. 정의역과 치역도 서로 뭐예요? 같아요. 바뀌어요. 원래 함수 입장에선 얘가 정의역, 얘가 치역이었는데 역함수 입장에선 얘가 정의역, 얘가 치역이 되는 거야. 그지?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가 담고 있었던 그릇도 바뀌는 거야. 네. Y는 X 대칭을 하지만 여기에 덧붙여서 정의역과 치역도 서로 바뀐다라는 거. 이거 어떻게 써야 돼? 잘 써. 정의역과 치역도 서로 이렇게 바뀌는 거지. 뭔 느낌인지 이해되죠? 네. 이해되시죠? 이렇게만 좀 써놓을게요. 왜 치역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못 들었어요. 왜 치역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1대1 대응이었던 건 이해돼요? 1대1 대응인 건 이해돼? 그럼 1대1 대응이 뭐야?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아요. 그래서 치역이라 쓴 거예요. 오케이. 괜찮아? 네. 집중 안 하면 혼난다. 네. 알겠지? 자, 그러면 다시 이리로 좀 돌아오자. 자, 요 자식의 역함수를 구해봐 라고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요 녀석 약간 합성된 거 느껴져요? 네. 그쵸? 이 녀석의 역함수를 G로 표현해봐가 지금 문제. 아이고 시끄러. 이 녀석의 역함수를 G로 표현해봐가 지금 쌤이 질문을 던진 건데 혜준이 조용. 봐, 우리는 요렇게 좀 새롭게 하나 봅시다. hx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얘를 2x 더하기 5라고 좀 봅시다. 따라오세요.
네. 그러면 나와 있던 요 자식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F라고 하는 녀석에 누가 합성된 거야? HX. HX가 합성된 거지. 네. 제 말 혹시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요 자식의 역함수는 어떻게 돼? H 인버스 합성 F의 인버스 이렇게 되는 거 혹시 괜찮아요? 예.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요 녀석의 역함수를 g로 표현해봐 라고 했을 때 이걸 합성함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얘가 이거고 이거의 역함수를 구해봐니까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근데 f 인버스가 누구니까? GX. gx고요. h 인버스는 그냥 아까 전에 미리 좀 구해놨어요. 저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녀석의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gx 마이너스 2분의 5 요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예. 요렇게 푸는 게 가장 올바르게 푸는 거야. 이해돼요? 알겠지? 자, 만약에 요 녀석의 역함수를 구해봐 라고 얘기하면 그럼 얘는 h라고 하는 녀석에 누가 들어간 거야? FX. fx가 들어간 거야. 이해돼요? 네. 그러면 이 녀석의 역함수를 구해봐 라는 소리였었던 거니까 f의 인버스의 합성의 h의 인버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근데 f 인버스가 누구니까? g니까 g 자리에 h 인버스가 들어가는데 그게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은 g라고 하는 녀석 안에 누가 들어오는 거냐면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 약간 연습 좀 해놓으세요. 이해되시나? 예. 네, 요거 낼게요. 오늘 나온 아니요. 지고서. 배치고사. 그러니까 강조한 것들을 잘 맞추면 SA로 오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 자주 틀리면 그런 친구들이 잘 모여 있는 곳으로 하시면 되죠. 쌤, 근데 공통수학 2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공통수학 2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하냐고? 예. 하나만 딱 하나. 뭐 내신 입장에서 아니면은 추후 배우는 내용에 있어서 추요. 추어요 한 거야? 추후? 추후. 그러면 합성함수 역함수야. 내신에서는 도형의 방정식. 제일 중요하죠. 왜냐면 도형의 방정식의 내용 자체가 그렇게 딥하진 않아요. 사실상 여러분들 보시면 그렇지 않나? 그나마 이제 개념적인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게 이런 것들이다. 그지?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잡혀 있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는 거에서 살짝 절죠. 근데 다음 주 월요일에 할 게 좀 힘들어요. 제가 함수의 개수 한번 한다고 했거든요. 경우의 수 주제. 태준이가 좀 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집합 명제는 집합 명제는 개념 집합 명제 어떤 뭐 난이도가? 예. 난이도가 집합 명제 자체는 쉽죠. 너네가 집합 명제 고난도 문제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집합 명제가 아니거든. 사실상 표현을 집합 명제를 빌려 썼을 뿐 사실상 까보면 도형의 방정식이던가 까보면 경우의 수 문제든가 그냥 표현을 집합 명제를 빌려온 것뿐이야. 그래서 집합 명제는 개념 자체는 안 어렵고요. 절대부등식 정도가 그나마 그 자체 개념으로 살짝 여러분들 낯설 만한 건데 그것도 다른 응용된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살짝 할만해요. 사실상 처음에 낯선 게 조금 오래 갈 뿐이지. 근데 그럼 왜 궁금했어? 왜 궁금했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지. 지금 일단 무조건 개념을 정확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빨리 푸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알겠지? 자, 당연히 뭐 저주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반배치에 나올 수밖에 없는 주제이긴 한데요. 자, 원래 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이야. 자, 우리는 교점을 구하기 위해선 두 식을 뭘 하나요?
같다라고 나요. 근데 우리는 이제 물론 몇 개 안 살펴보긴 했지만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녀석의 역함수 맞먹으면 구할 수 있나요? 네네. y는 x 대칭하면 되는 거니까. 그지?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함수 fx라고 하는 녀석이 주어져 있을 때 그거와 역함수와의 교점을 구해봐 라고 얘기하면 y는 x 대칭해서 역함수를 구한 후에 둘이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 풀려요. 그런데 진짜로 역함수를 구해서 푸는 문제는 알고 계시겠다면 단 한 문제도 없어요. 내가 역함수를 진짜 구해서 원래 함수랑 같다라고 놓고 도현아 풀어도 풀리긴 하는데 그렇게 풀 일은 전혀 없어요. 그렇게 풀 일은 전혀 없고 그럼 우리 여기서 어떤 생각을 좀 해주면 되냐면 살짝 봐봐. 자, 이게 y는 x예요. 이게 y는 x야. 이렇게 y는 x가 좀 있다라고 볼게. 자,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하나가 y는 x 대칭인 건 우리가 이해를 했다, 그죠? 자, 그러면 봐봐 도현아. 만약에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쳐봐요. 그러면 도현이가 봤을 때 역함수와의 교점이 있을까 없을까? 100% 없지 뭐 어떻게 있어, 그죠? 원래 함수가 y는 x랑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역함수는 원래 함수를 y는 x 대칭한 녀석이잖아요. 그러면 현주가 이렇게 뒤집어 까면 되는 거니까 절대로 교점이 있을 리가 없어요. 만약에 원래 함수랑 y는 x라고 하는 녀석이랑 뭐 이렇게 스치듯 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역함수랑 두 점에서 만날 옳지 오늘 졸려. 옳지. 옳지. 아, 제 잘못이긴 한데. 다시 원래 함수 f랑 y는 x랑 이렇게 예를 들어 한 점에서 만나는 느낌이라고 쳤을 때 그럼 원래 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 게 역함수니까 역함수랑 원래 함수랑 두 점에서 만날 수는 없겠는데 얘를 이렇게 뒤집기만 할 거니까, 그죠? 그러면 그냥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요 점에서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만나고 있었겠죠. 만약에 원래 함수 f라고 하는 녀석이랑 역함수라고 하는 녀석이 이와 같이 두 점에서 만나는 구조면 느낌 오시겠다만 x는 y라고 하는 지점 이외의 지점에서 만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어차피 요 점에서밖에 안 만나. 뒤집어 까보면 자, 그래서 요렇게 역함수가 생길 거니까 역함수랑 원래 함수가 만나는 점은 결국 y는 x 위에서 존재하고 있구나 정도가 우리가 잡히거든요. 그러면 나의 목적은 원래 함수랑 역함수와의 교점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지금 애초에 주제 자체가. 그러면 역함수를 진짜 찐으로 구해서 둘이 같다라고 놔도 돼요. 근데 역함수와의 교점을 구하는 게 목적이라면 사실상 역함수를 굳이 구하지 않더라도 그 교점의 좌표를 찾음에 있어서 큰 문제 없는데?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원래 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을 구해봐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구하지 않고요. 그냥 원래 함수와 누구랑 같다라고 놓을 거야? 네, 원래 함수와 y는 x와 같다라고 이렇게 놓을 거야. 여기까지 혹시 괜찮아요? 그러면 이 녀석이랑 같다라고 놓고 교점을 구해도 어차피 역함수와의 교점과 일치해요. 이해되죠? 원래 함수랑 x와의 교점과 어차피 일치해. 거의 대다수가. 혹시 S반은 알고 있어요? 저게 안 되는 예시도 있는 거? 봐봐. 지금 쌤이 예시로 그린 그림 보면 아니 원래 함수랑 y는 x랑 안 만나면 역함수랑도 안 만나는 거 아닌가? 같은 느낌처럼 내가 예시를 든 것뿐이야. 지금 안 만나면 역함수랑 안 만나죠? 근데 만약에 한 점에서 만나면 역함수랑도 한 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나면 역함수랑도 두 점에서 만났잖아요. 그럼 내 얘기 들어봐. 잘 들어야 돼.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만났다 쳐. 그러면 그 교점의 좌표가 지금 예시로 든 거에는 전부 다 어디 위에 있어요? y는 x. y는 x 위에 있죠. 지금 예시로 든 거에는 내가 a, a를 지나면 이 자식도 a, a를 지나서 거기서 교점이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 됐지? 살짝 집중. 이제부터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혹시 y는 x가 아닌 다른 점에서 만날 수도 있나? 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y는 x 위가 아니니까 x좌표, y좌표가 같지 않죠? 그러면 a, b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내가 a, b를 지나는데 역함수도 a, b를 지나서 우리가 지금 거기서 만난 거야. 그러면 내가 a, b를 지나니까 이 자식 어디 지나? b, a를 지나요. 동의하시죠? 근데 이 자식이랑 나랑 지금 a, b에서 만나고 있었으니 얘가 a, b를 지나니까 나도 어딜 지나? b, a를 지나죠. 이해돼? 즉 우리가 y는 x 위가 아닌 그 외에 다른 지점 a, b에서 만났다면 반드시 우리는 한 번 더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 둘 다 a, b에서 만났으면 나 때문에 얘는 b, a를 지나고 얘 때문에 나는 b, a를 지나서 거기서 만날 수밖에 없는 거지. 아직 안 끝났어? 잠깐 집중. 그러면 우리가 a, b에서 만난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디서도 만나게 돼요? b, a에서도 만나게 돼요. 이해돼? 네. 기울기 좀 잴게요. 옳지! 괜찮아요? b 빼기 a분의 a 빼기 b라서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기울기가 마이너스였다라는 건 올라가고 있으면 안 되네? 네. 따라서 우리가 y는 x 위가 아닌 다른 점에서 만날 가능성이 그나마 있으려면 우리들은 뭐 하고 있어야 될까요? 감소하고 있었어야 돼요. 감소하고 있었어야 그나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지. 내가 만약에 증가하고 있었어 봐요. 두 점을 잡았을 때 절대로 기울기가 음수가 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 내 말 이해되죠? 그럼 우리는 감소하고 있었어야 돼. 왜? 선생님 감소하다 증가하고 있었으면 안 돼요. 안 되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뭐였어? 1대1 대응이었어. 그럼 계속해서 올라가거나 계속해서 감소하려면 그럼 계속해서 올라가는 녀석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만들어질 리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었어야 그나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우리가 y는 x 위가 아닌 다른 점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다시 정리할게. 내가 증가하고 있어요. 나랑 역함수가 a, b라는 점에서 만날 수 있어요? 아니요. 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하지. 왜? a, b에서 만나면 b, a도 반드시 필연적으로 만나야 돼. 이해돼? 그러니까 나랑 역함수가 내가 증가하고 있는 입장에서 역함수와의 교점은 반드시 어디 위에서밖에 없어요? 이게 납득이 돼요? 예. 그 외 다른 가능성은 1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꼼꼼하게 푸는 사람들이라면 원래 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을 풀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건 이 자식의 증감이에요. 얘가 증가하고 있네? 그러면 얘와 역함수와의 교점은 반드시 어디 위에밖에 없으니까? y는 x 위밖에 없으니까 다른 건 따질 필요가 없어. 그냥 무조건 이것만 푸는 거야로 확신하고 풀어야 되는 거야.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에 내용을 하나만 좀 추가할게요. 원래 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은 y는 x와의 교점으로 대체해서 풀 건데 만약에 fx가 증가하고 있으면 요렇게 푸는 건 100%예요. 이해돼? 그런데 fx가 만약에 감소하고 있으면 예외도 있긴 한 거예요. 이해돼? 규민이 혹시 이해됐나? 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건 증가일 때만 100%로 여러분들이 푸는 거고요. 그러면 쌤이랑 잘 들어. 만약에 fx라고 하는 녀석이 감소였다라고 볼게요. fx가 만약에 감소함수였으면 y는 x 위 말고 다른 a, b라는 점에서 만날 가능성이 열려 있다지 무조건 만난다라는 건 또 아니에요. 알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 감소하는데 기울기 마이너스를 안 만들고 감소해도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우리가 반드시 그 두 점이 a, b에서 만나려면 그 두 점이 마이너스 1이었어야 되잖아, 기울기가. 근데 여러분들 어떤 함수를 감소시킬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아닌 상태로 감소시켜도 되는 거잖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꼭 있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지? 이건 y는 x 위가 아닌 그 외에 가능성이 있는 예시를 하나만 그려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fx라고 하는 녀석이 x의 3승인데 마이너스를 곁들인 녀석이라고 합시다. 풀지 마세요. x 3승이면 얘들아 그냥 1 넣으면 1이죠. 2 넣으면 8이고 3 넣으면 27이지.
그냥 대충 빠바바박 커지는 녀석이지. 근데 그걸 x축 대칭한 거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빠바바박 작아지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작아지면 돼요. 알겠죠?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1, 마이너스 2 넣으면 8, 마이너스 3 넣으면 27이니까 빠바바박 올라갔겠지 정도는 잡히죠? 네. 그래서 요런 느낌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요런 느낌이에요. 요게 지금 쌤이 그린 f라는 함수예요. 쌤이 일부러 존재하는 예시를 그린 거예요. 그럼 봐봐. 현재 저 fx라고 하는 녀석은 여러분들도 느낌이 오시겠지만 0,0을 지나죠. 예. 저 상황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한번 거볼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한번 거보면 쌤이 결론을 이미 알고 있어서 아이고 개똥먹 죽었을게요. 요렇게 가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면 1 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오케이. 자,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죠? 1. 1. 지금 뭔 말인지 살짝 이해되나? 내 스스로가 A, B와 B, A를 둘 다 지나고 있는 거야. 나 혼자 힘으로. 이해돼? 네. 그러면 봐요. 이걸 바탕으로 제가 역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역함수는 요거를 y는 x 뒤집으면 되는 거잖아. 네. 그러면 y는 x라고 하는 녀석이 대충 설리야 요런 느낌으로 있을 거니까 y는 x를 기준으로 내가 뒤집어주면 요렇게 뒤집어요? 그럼 그래프가 요렇게 생기겠지. 이해되나? 네. 그 다음 요렇게 생긴 녀석을 y는 x로 요렇게 뒤집어요? 그러면 요렇게 생기니까 요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그래서 요게 f 인버스 x예요. 너무 딥하게까지 지금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에서 기억을 해야 되는 건 fx가 증가하고만 있으면 역함수와의 교점은 y는 x에서 만나는 게 유일하니 그것만 판단하면 된다가 가슴으로 이해가 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감소한다면 그 외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얘네가 a, b에서 만나는데 둘 다 a, b에서 만나면 서로로 인해 둘 다 b, 1을 지나게 되고 반드시 세트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두 점을 연결했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선 감소하는 상황이 필요하고 지금 쌤이 예시로 든 거를 보면 내가 1,-1과 마이너스 1,1을 둘 다 지나서 그 점에서 역함수와의 교점이 존재하는데 그게 사실상 y는 x 위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해돼요? 그럼 요 주제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죠. 괜찮?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만약에 fx가 감소면 존재가 y는 x 말고 다른 곳에서 100% 존재한다가 아니라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데 존재한다면 반드시 짝수계로 존재하는 거예요. 세트로. 물론 지금 3개잖아요. 내가 말하는 짝수계는 요렇게 2개 세트. 이해되나? 그치? 이거 어떻게 쓰? 이해되죠? 그러니까 y는 x 위가 아닌 점에서 존재한다면 반드시 짝수계로 존재해야 되는 거야. 펜 이해되지?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럼 봐. 원래 함수가 감소함수래요. 원래 함수가 감소함수래. 역함수와의 교점이 4개다. 가능? 원래 함수가 감소함수래. 역함수와의 교점이 4개다. 가능? 네. 절대 불가능. 왜? 원래 함수가 감소인데 y는 x랑 교점이 2개일 수 있나? 안 돼요. 내려가다 보면 한 번 만나겠지? 그러면 그 외에 3개의 점이 짝수계로 세팅이 돼야 하는데 불가능한 거야. 그럼 여기서 그냥 생각 없이 내려. 그럼 y는 x에서 2개에서 만나고 2개 짝수 이게 적어도 교점으로 치는 거예요. 저 가운데. 어떤 거야? 저 0,0. 0,0? 어휴 만나네. 여기 3개 있는 거죠. 아. 이해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요렇게가 여러분들이 역함수와 원래함수와의 교점에서 그래도 지금 여름방학 시점에 좀 머릿속에 담아놔야 될 개념이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좀 못 풀었는데 먼저 좀 고민 좀 해보셔. 그렇죠? 아니 선생님 오늘 잠깐만. 그래서 숙제는 162초까지고요. 너네가 풀든 못 풀든 내가 51번을 해줄 건데 51번이 요주제야. 51번이 요주제니까 한번 해보시고 저게 흉암고에서 나왔었어요. 어려워. 아니요. 이거를 알고 있지 않으면 어렵지. 근데 이제는 오픈이 돼서 우리 학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걸 설명하실 거야. 그럼 너네의 경쟁인 친구들도 대부분의 친구들이 현재 감소함수에 때는 y는 x2가 아닌 거를 알고 있을 거예요. 너네도 무조건 알고 있어야지. 이해되셨죠? 네, 고생들 하셨고 숙제는 162쪽 51번까지 해오시면 되고 우리가 오늘 금요일 합성함수, 역함수에 대한 이제 그 테스트는 다음 주부터 반영할게요. 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